안녕하세요. 코칭 투 풋볼 김코치입니다. 오늘은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11인제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8인제에서도 똑같은 역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초등학생 선수들이나 초등학생 선수를 둔 학부모님들 또는 이제 그 연령대, 즉 그 카테고리를 지도하고 계신 지도자분들께서도 충분히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수비 시 필요한 역할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중 첫 번째는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를 마크한다입니다. 상대의 공격이 중심이 되는 그 수비형 미드필더를 확실하게 마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가 자유롭게 플레이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또 볼이 이렇게 순환되지 못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자, 이 보드를 보시면 이 상대편 중앙 수비가 볼을 잡고 있고 이 가운데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제 볼을 받으러 갈 때 이 공격형 미드필더가 이제 같이 따라 나가서 같이 바짝 수비를 해 주어야지 이제 볼을 받았을 때 이제 쉽게 이 볼이 반대로 전환이 되지 않고 이제 다시 이렇게 뒤로 갈 수가 있겠죠. 이 공격형 미드필더가 이 수비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는다면 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통해서 이제 볼이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전진 패스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를 자유롭게 놔두면 이제 볼을 뺏기가 어려운 그런 전개가 계속 되기 때문에 이 공격형 미드필더는 이 상대편 수비형 미드필더를 확실하게 수비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비시 역할 두 번째인데요. 상대 센터백을 프레싱한다입니다. 포워드만으로 이제 상대 디펜스에게 이제 프레싱이 안 되는 경우에 이제 같이 협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드팀 이 중앙 수비가 볼을 잡고 있을 때 이 우리 블루팀 포워드가 이렇게 압박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압박을 잘 풀어서 이렇게 전환을 시도를 하려고 할 때 이제 이 공격형 미드필더도 같이 이렇게 나가서 이제 같이 프레싱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포워드는 이 위치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내려와 줌으로 인해서 이 공격형 미드필더와 이 포워드가 이렇게 서로 교대하는 느낌으로 이 상대 센터백을 압박을 해줘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이 볼이 이렇게 전환이 됐을 때 이 센터백이 이 빈 공간으로 이렇게 쉽게 전진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볼이 이렇게 전환이 된다 싶으면은 이 공격형 미드필더가 이제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같이 협력을 해서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인데요. 수비형 미드필더의 커버링입니다. 중앙의 스페이스를 지키기 위해서 수비형 미드필더의 커버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드를 보시면 이 블루팀이 사이드에서 이제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백의 커버링은 보통 이제 중앙 수비가 해 주어야 되는데 이 중앙 수비가 지금 멘트가 두 명이 다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커버링을 해주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런 식으로 당겨서 같이 이렇게 수비를 해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가운데 공간이 순간적으로 비기 때문에 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런 식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이 공격형 미드필더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 빈 자리를 이렇게 메꿔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이렇게 가운데 공간이 순간적으로 비기 때문에 실점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네 번째인데요. 협력 수비를 한다입니다. 볼이 내 라인을 통과했을 때 이제 협력 수비를 통해서 이제 우리 편 동료와 함께 수비에 가담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드를 보시면 레드팀 중앙 수비가 이제 볼을 잡고 있고 이 볼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패스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공격형 미드필더 이 라인에 이제 볼이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이 위치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이 투입된 쪽으로 이렇게 같이 수비를 가담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2대1 상황을 만들어서 이제 볼을 더 뺏기 쉽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이드에서도 주로 발생을 하는데요. 이렇게 볼을 잡았을 때 볼이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이 위치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같이 수비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볼을 뺏기 더 쉬운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력 수비가 되지가 않으면
혹시나 이제 상대편 이 선수들이 개인 능력이 좋거나 이제 빠르거나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쉽게 벗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선수들은 이렇게 볼이 자기 라인에 통과가 됐을 때 이렇게 항상 협력 수비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카운터에 가담한다입니다. 카운터 시에 공격 숫자를 늘리거나 공격의 스피드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요. 블루팀이 공격, 그리고 레드팀이 수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블루팀의 볼을 이제 레드팀이 자기 진영에서 뺏었을 때, 이 볼을 한 번에 우리 편 포워드에게 연결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공격형 미드필더가 이 위치에서 될 수 있으나 빠르게 서포터를 해서 이 공격 숫자를 늘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워드에게 이 공격형 미드필더가 빠르게 서포터가 되지 않으면 이 위치에서 볼을 바로 뺏기거나 아니면은 효율적인 카운터 어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으로 공격 시 필요한 역할인데요. 그중 첫 번째는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는다입니다. 포워드와 미드필더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아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워드와 이제 우리 편 미드필더 이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제 상대편이 블루팀이라고 했을 때 이제 상대편 이제 수비 라인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 그 사이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계속 볼을 받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게 되면 찬스를 만들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이렇게 이 사이에서 볼을 받았을 때 미드필더가 압박을 나가기도 애매하고 이 수비가 압박을 나가기도 애매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중앙 수비가 압박을 나갔다고 했을 때 이쪽에 순간적으로 공간이 비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루 패스가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사이드 미드필더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패스가 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찬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와 반대로 이 사이에서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받게 된다면 금방 압박을 당하기 쉬울 뿐더러 찬스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아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인데요. 콤비네이션 플레이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는 찬스를 만들어내는 플레이가 요구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블루팀이 공격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사이드에서 볼을 잡았을 때 이 공격형 미드필더가 이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줘서 이렇게 원투 패스를 주고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볼을 잡았을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침투를 해서 이렇게 사이드에서 볼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볼을 받으러 갔을 때 이 오는 패스를 이렇게 흘려서 이런 식으로 볼을 받는다든지 다양한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있는데요. 이 중앙에 멈춘 채 이제 그대로 플레이를 한다면 이 전선의 움직임이 또 없어지고 또 굉장히 단조로운 공격이 되기 때문에 이 공격형 미드필더는 이제 볼 쪽으로 접근을 해서 이 사이드에서 다양한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공격 시 필요한 역할 네 번째인데요. 포워드를 앞지른다입니다. 이것도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포워드를 앞지르는 그런 움직임을 통해 상대 디펜스 라인의 그 배후를 노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편 포워드가 좀 밑에서 내려서서 볼을 받는 타입이면 이제 배후를 그런 노리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팀이 우리 편 포워드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 중앙 수비를 데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볼을 받는 타입이면 이 순간적으로 뒤에 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이 공격형 미드필더 선수는 이 위치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움직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잘 안 되면은 이 전선에 또 움직임이 또 없어지고 또 이런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되기 때문에 이 공격형 미드필더 선수는 이 포워드의 움직임에 맞춰서 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침투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인데요. 피니시 역할에 가담한다입니다. 포워드 다음으로 골대와 가깝기 때문에
골대 앞에 공격 숫자를 늘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팀이 공격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돌파를 성공을 해서 이제 크로스를 올리려고 합니다. 이 올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포워드 한 명, 그리고 이 사이드에 있던 미드필더 한 명, 이런 식으로 두 명이 이제 공격에 가담을 하는데, 이 두 선수에게만 이제 공격을 이제 맡기는 게 아니라 이 공격형 미드필더도 이제 같이 가담을 해서 이 숫자를 늘려서 이제 볼이 올라왔을 때 최대한 득점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지 않는다면 이제 골대 앞에 아무래도 숫자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득점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공격에 가담을 해서 이제 같이 득점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설명을 해드린 거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반드시 해야 되는 역할, 즉 일반적인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팀에 돌아가신다면 분명히 팀에서 요구하는 역할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그러한 이 역할들을 베이스로 하셔서 추가적으로 팀에서 요구하는 역할들을 또 이행을 하신다면 분명히 더 좋은 선수가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